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국에 40cm 가까운 눈이 쌓이는 등 전북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비닐하우스 수십 채가 무너졌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쇠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설에 정읍에서 비닐하우스 수십 채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걱정해요. 지금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지금 걱정되고. 40cm 가까운 눈이 쌓인 정읍 시내는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에 갇힌 차량은 한참 동안 눈을 치우고 나서야 빠져나갑니다. 시민들은 치워도 끝이 없는 눈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한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힘들게 눈을 쳐보네요. 엄청 많이 왔네요. 아유. 다른 때는 그 밀대로 밀면 되는데.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은 아예 문을 닫은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요.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요. 손님도 오지도 않고 사람도 잘 안 보여요. 대설 특보 속에 전북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주에도 1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4개 시군 전 지역에 내려진 대설 특보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며 오후 들어 많은 곳에서 해저됐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부터 다시 눈이 내려 2에서 10cm가 쌓인 뒤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파특보 속에 추위의 기세도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전주 영하 13도 등 대부분 시군이 이번 겨울 들어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전주 영하 8.5도 등 가장 낮았습니다. 주행 중인 일부 차량은 배터리 고장으로 시동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운행 중에 멈춰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황당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배터리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는 최강 한파로 그대로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차들은 고갯길에서 꼼짝을 못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갯길을 오르려는 차량들이 연신 헛바퀴만 돌립니다. 보다 못한 경찰들이 미끄러지는 차량을 뒤에서 밀어 올립니다. 일부 후륜구동 차량들은 아예 오르기를 포기한 채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쌓인 눈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또 후륜구동 차들을 다 밀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 쌓인 눈은 최강 한파에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차들이 너무 미끄럽고 저도 제 차도 사륜인데 사륜도 코너 돌 때나 이럴 때 아주 미끄럽고 조심해야 돼요. 눈이 너무 많이 왔네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하루 종일 인력과 차량을 총동원해 제설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역부족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 비해서 제설 작업이 이 전주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럽고 불편해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라 오늘 하루만 100여 건의 사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백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군산과 부안에서 섬 지역을 잇는 여객선과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는 오늘도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폭설과 최강 한파에 학교 한 곳이 내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개학 예정인 학교 3곳 가운데 한 곳인 전주 은화학교가 개학을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초중 고등학교는 이번 주 안에 대부분 개학합니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전북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인재 영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과 관련된 공약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모레 전북도당을 창당한 뒤에 인재 영입 가이드라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전 장관은 내일 전주에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특강을 펼친 뒤에 정계 복귀 여부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기여자를 선정해서 정상화 수순을 밟던 서남대학교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 기여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부 구성원들은 재정 기여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와 명지병원이 체결한 재정기여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85억 원을 재정 기부하고 제천 명지병원을 서남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남대 측은 명지병원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재정을 기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자기 욕심 60억 넣어놓고 우리하고 협력상을 체결하고 나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려요. 명지병원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굉장히 돈 넣으면 날려도 모르겠다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서남대 구성원들은 사실상 약속이 파기된 만큼 명지병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일시 정지된 걸로 본다.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또 따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있는데. 재정기여 우선협상 대상자가 약속을 파기한 상태에서 구 재단 측은 또 다른 재정기여자를 선정하고 나서 서남대의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축소하고 자율선택 과제를 시행합니다. 학교 자율선택 과제는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참학력 학교와 독서, 글쓰기 교육, 그리고 마을 예술학교 등 8개 과제로 나뉘었고 학교 실정에 맞춰서 한두 개 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25개 공모 사업 가운데 혁신학교와 농어촌 어울림학교 등 5개 사업을 제외한 20개 공모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을 앞두고 주요 제수용품을 시중 가격보다 20% 싸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 달 2일까지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쇼핑몰에서 예약을 받아서 쌀과 사과, 배와 한우, 고사리, 한과 등의 주요 성수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전통주, 지역 특산물 등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두레 농장은 농촌 노인들의 복지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참여하는 노인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지난 2010년에 조성한 구이면의 두레 농장입니다. 완주군이 지원한 생산시설에서 노인들이 채소를 재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17명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8명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노인들은 나올 수가 없고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하는 노인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서 못 오는 사람. 아파서. 나도 이렇게 다리가 아파. 의약 뿌리기. 근데 못 나올 때는 못 나오고. 두레 농장의 생산성도 문제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제외하면 판로 확보가 어려워 노인 한 명의 월 수입은 많아야 30만 원 수준입니다. 월 적게 받으신 분들은 한 10여만 원 되고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3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때문에 5년의 지원 기간이 끝났지만 완주군은 10곳의 두레 농장 운영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레 농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65세 이상 참여하는 부분 60세 이상으로 낮춰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농촌 노인복지의 선도적인 모델로 주목받은 두레 농장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줄고 생산성이 떨어져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악취 제거 사례를 연구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방안과 나주혁신도시의 악취 제거 사례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 280억 원을 들여서 혁신도시 주변 축사를 매입하기로 해서 사실상 악취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한옥마을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시설물 보호 조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오는 4월부터 주말과 휴일에도 지하와 지상 주차장을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는 지하 142대, 지상 165대의 주차 공간이 있지만 그동안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의 공약 추진률이 51%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공약 자문평가단 정기회의를 실시한 결과 91개 공약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이 완료되고 6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임기 내 목표 대비 51%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은 국립공원은 변산반도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국립공원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변산반도는 193만 명으로 전북에 있는 4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덕유산에 175만 명이 방문했고 내장산에 112만 명, 지리산 북부권에 10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켜준다 했잖아요. 너도 지켜준다고 했잖아. 알파천국. 뉴스를 마칩니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